동물병원 실무 이제 3주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이 처음에 전화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기실에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진료실에서 어떻게 응대해야 하고 뭐를 주의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동물병원 청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됐고, 다음번에 할 때 제가 한번 또 쭉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리뷰를 이 슬라이드 이제 한 텀 다 마치고 나서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번 현장 실습을 한번 나가보니까 동물병원 분위기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느꼈고 그런 것들 한번 다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업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 슬라이드가 한 100 몇 장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면 잘 모르죠? 자꾸 듣고 보고 또 해보고 이래야지 이제 기억에 좀 남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저것 슬라이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좀 동물보건사 시험에 대비해서 문제풀이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지금 동물보건사가 그 시험 자체가 범위는 나왔는데 범위 자체가 너무 넓고 과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이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 배우고 익히고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많이 걱정이래요. 그래갖고 아마 조금 시험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조금 지금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동물 등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등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그 동물 관련된 법률이 동물보호법이 지금 또 바뀌면서 그 다음 이제 목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그 반려견 동물 등록, 그 다음 뭐 학대라든지 유기에 대해서 처벌 강화된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개편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조금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동물 학대라든지 유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동물 유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물 처음에 이제 키울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키우다가 동물이 만만치가 않아요. 키운다는 게 일단은 생기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동물 키우는 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입양할 때 몇백만 원 드는 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 가깝게 해가지고 품종견을 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사 다 맞고 중성화하고 하는데 진짜 돈이 또 돈 100만 원 들어가요. 중성화만 해도 암컷이면은 보통 한 40만 원 정도 하죠. 한 40만 원 정도 하게 되고 병원마다 이건 달라요, 가격이. 수컷만 돼도 한 25만 원 정도. 그렇죠. 물론 이제 싼 데서 하면은 싸게 하겠지만 그런 데는 사실 조금 더 위험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데서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 미용도 조금 해줘야 되죠. 매달 심장상충 한 15,000원 되는 거 약 먹여야 되죠. 심장상충도 9,000원짜리 하트가드 먹이면 편하겠지만 또 외부기생충까지 되는 에드보킷이라든지 레볼루션, 넥스가드 이런 거 먹으면은 가격이 또 뛰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또 가끔씩 아프죠.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약 조금 지어주고 몇만 원 나오고 혹시라도 검사해보자 하면은 20만 원, 30만 원 나오고 혹시라도 수술해야 되면 또 돈 100만 원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처음에는 귀엽고 좋았는데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강아지도 결국은 무생물이 아니고 어떤 강아지 자체의 어떤 인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아지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집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서 행동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꾸 짖는다든지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어디 한번 놀러 가려 그래도 다 반려견 못 데리고 가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 같이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아니면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돌볼 여력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입양처를 처음에 알아보다가 이렇게 큰 개를 입양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유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기가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동물 학대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서 동물 등록 그리고 동물 보호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동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게 되었고,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니션 그 동물 보건사가 돼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면 동물 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동물 등록이 보통은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행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이게 이제 주관이 돼서 동물 등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뭐 그 서류 내고 서류 작성시키고 이것저것 뭐 할 게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2021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자, 이제 자진 신고 해가지고 동물 등록 빨리 하세요. 자,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합니다. 그래서 단속하기는 쉬워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얘 내장칩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외장칩 있나 없나 보고, 그것만 하면 돼요.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 변경사항이라는 거는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변경사항이 있겠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내지 않지만, 동물을 미등록했을 때는 이 이후에 집중단속을 할 때 1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 뭐 100만원까지 때리진 않겠죠.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등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개월령은 의무적으로 이제부터 해야 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서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이나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림부나 지자체에서도 왜 자꾸 동물 등록 하냐면, 유기된 동물을 갖다가 담당하는 데가 지자체예요. 동물 자꾸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민원 들어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처리하는 데가 지자체예요. 그럼 지자체가 참 골치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등록을 잘 시켜서 유기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2019년 7, 8월에 운영했던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 34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이거는 지금 어느 뉴스에서 나온 거를 지금 제가 캡처해서 온 거예요. 캡처가 아니고 따가지고. 자, 그래서 유기동물이 6만 마리에서 한 5만 마리로 상반기만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상하반기 합치면 1년에 10만 마리 정도는 유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한 10% 정도는 감소 효과가 있었고, 일단은 동물 내장칩을 딱 심고 나면은 유기는 못해요, 절대. 유기하게 되면 걸릴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예, 왜냐면은 칩 한번 대부분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일단 해보거든요. 칩이 나오면 정보가 다 뜨는데 누가 버렸는지 알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를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그럼 큰 벌금을 물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를 조금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고, 동물보호법 이제 뭐 개정되면서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냥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제는 벌금으로, 과태료보다 벌금이 더 벌금은 전과도 남고 그런 거죠. 처벌이 강화된 점도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강화시켜서 유기를 아예 못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키우지를 말든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감 있게, 이거는 진짜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행동학적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키우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나중에는 동물이 죽으면은 키우던 사람 입장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고 키우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만약에 키우겠다 그러면은 제대로 등록하고 키우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키우다가 이럴 줄 몰랐네 하고 유기하거나 동물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자체에서 조금 혜택을 줘요. 좀 돈 조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얼마 깎아준다든지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상태 이런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되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에 적발되면 20만원, 40만원 60만원, 최대는 100만원까지 변경사항이 뭐라 그랬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바뀌었을 경우 그럴 때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동물 등록은 시군, 구청 또는 동물 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방문 전에 전화로 동물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물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동물 등록하는 방법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식표가 있고 외장형 칩이 있고 내장형 칩이 있는데 이제는 인식표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장형 아니면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수수료는 뭐 3,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수수료가 이렇다는 거고 이 장치가 또 있어요. 내장형이나 외장형 키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유자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지참을 해야 되고 보통은 지자체 가서 하지 않고 보통은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럼 동물병원은 이제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거 대행만 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등록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유기동물을 억제하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또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유기동물 억제 효과 외에도 여러분들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어요. 동물을 잃어버리기 쉽죠? 사람 잃어버리는 것보다 쉽죠? 그냥 줄 한번 놓쳤든지 아니면 하다가 그냥 동물이 어디로 휙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문 좀 열렸을 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 잃어버린 것처럼 막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면 얘는 필연적으로 동물병원이라든지 지방자치 어떤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유기동물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딱 해보고 삑 나오네? 그럼 바로 연락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물 유기 자체의 억제 효과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애견인들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 거죠. 자, 경기도 뭐 자진홍 신고 기간 홍보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미등록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한을 걸게 되고 일단 신고기간 지금은 자진신고기간이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되면 항상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산책 많이 나가는데 이런 데 가서 뭐 찍어볼 수도 있어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없으면은 바로 벌금 20만원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온라인 홍보를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개들은 어떤 동물 관련 공공시설이나 나중에 이게 퍼지면 민간 쪽으로까지 지금 민간 호텔이나 이런 데는 백신이나 이런 거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쵸? 그것처럼 나중에는 동물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경기도가 동물 등록 비용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이 등록 지원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이걸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자체도 완전 진짜 엄청 왕짜증이에요. 왜냐면은 동물이니까 그냥 이게 무슨 물건이나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뭐 쓰레기를 버리든 처리를 하는데 동물이니까 처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결국 보호센터에 있다가 안락사를 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안락사 이거 누가 시킬 거예요? 수의사를 일일이 뭐 고용해서 할 수도 없고 안락사 하는 거 좋아하는 수의사도 없고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기동물 센터 같은 거를 이제 도나 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지어야 되죠. 땅 사야 되죠. 그리고 똥냄새 오줌 냄새 나니까 민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골치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등록해라.
유기동물 안 생기게 이게 이제 시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동물 등록하는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홍보 같은 게 되게 이제 많아요. 동물 등록제가 뭐 사랑의 끈이다. 이제 전국 확대 시행한다.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제외되면 이게 뭐냐면은 진짜 막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뭐 가령 섬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 동물병원 같은 데가 있겠어요? 내장형 칩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이거를 넣어줄 수 있는 데가 없고 이걸 대행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웬만한 데는 이제 우리나라 동물병원 다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고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 왜 2개월일까요? 2개월 이하의 개는 이제 분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보통 8주는 돼요. 왜냐면 사람들 너무 어린 개 좋아하는데 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어미랑 떨어져서 젖도 못 먹고 하게 되면은 정서 발달부터 해서 그 몸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귀엽다고 자꾸 이거를 업자들이 팔려고 하니까 이제 2개월 이상 돼야지 분양도 되고 그러면 이제 분양이 2개월 이상부터 되니까 2개월 이상부터는 등록도 해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 처음에는 2개월 정도 했을 때부터 바로 등록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어렸을 때는 어때요? 2개월, 3개월 때는 그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신만 맞추고 산책은 아직 하지 않을 때예요. 그죠? 산책 뭐 조금 빨리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산책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뭐 유기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걱정이 이제 크게 없는 상태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다가 이제 크면은 이제 조금 산책 나가고 시작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 등록 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을 시켜야 된다.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자, 그래서 2개월 이상 된 개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하고 소유자가 대행기관에 가서 무선 식별장치 그 다음에 외장형, 내장형 이런 거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서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소유자가 가서 이렇게 시군구청에서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냥 동물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물 보건사를 해야 할 업무는 뭐가 많이 오냐면 딱 와서 얘 등록해도 돼요? 그러면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대행기관에서는 칩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대행기관에서 아예 그냥 이분들이 그걸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물 등록 정보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군구청으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보내줘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보내주고 나면은 시군구청에서는 동물 등록증을 갖다가 발급을 해줍니다. 대행기관에서 받아뒀다가 소유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동물 등록증은 시군구청마다 달라요. 뭐 아마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 등록증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굳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이 동물 등록을 하고 나면 어차피 스티커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목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 이제 그 끈이라든지 배변 봉투 통이라든지 이렇게 강아지 이제 같이 데리고 나갈 때 쓰는 거에다가 이제 붙여 놓으면은 나중에 강아지가 이제 유실이 되더라도 그걸 이제 딱 해갖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외장형이 있고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 등록에게 무선 식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서 방문 신청을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행업체 가령 대행업체 어디였죠? 주로 병원이죠. 그죠? 병원 같은 데서만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지자체는 요걸 한번 전화를 해보라 이거고 뭐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뭐 이런 게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식별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외장형 같은 경우는 장착시키기가 이제 어렵지 않지만 내장형 같은 경우는 수의사들이 장착시키죠. 일반 사람들이 그 뾰족한 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늘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나도 솔직히 하기 너무 싫어하는데 그거. 네, 그래서 무선 식별 장치가 이제 보통 만약에 장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장착된 이제 스티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같은 거 해갖고 뭐 10,000원, 3,000원 해가지고 시군구청에 내고 등록증 내면 되고, 자 없으면은 이거를 이제 시술하는 시술비가 보통 병원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해줘요. 병원에서 수수료 같은 것까지 하고 자기네들 주사비, 그 다음에 내장형이나 외장형 칩도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까지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시군구청에 내주고 나중에 승인까지 받아서 연락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병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동물 등록하러 오면은 이제 절차를 이따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물 등록제 관련 업무, 동물 등록제 안내. 우리 병원은 뭐뭐뭐 지역만 등록이 가능하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지역 동물 등록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만 등록이 가능한지 안내를 해드리고, 동물 등록제의 목적. 이거 만약에 이제 누가 이제 문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셉션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동물보건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들어가고 강아지 아플 것 같은데 등록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잃어버린 동물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 강제사항이다. 걸리면 2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러면은 내장칩을 해야 돼요, 외장칩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의 경우 내장칩이 회수율이 가장 높고, 만약에 이걸 하시더라도 인식표를 항상 하면은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 인식표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다만 인식표도 동물 등록의 일환이었는데 요새는 인식표로는 동물 등록이 이제 안 돼요. 법이 개정되면서 내장칩 아니면 외장칩만 되는데, 자, 장단점을 설명을 하자면은 내장칩은 일단 아프고 가격이 10,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렇지만 내장칩은 확실하죠. 만약에 내가 동물이 뭐 이렇게 외장칩 같은 거 이제 떨어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내장칩은 체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외장칩은 어때요? 가격도 싸고 통증도 없고 괜찮지만 어떨까요? 잃어버릴 수도 있죠. 외장칩은 외부에 장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장단점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내장칩을 하시는 편입니다. 자, 내장형. 시술 시간은 주사 맞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며 시술 방법도 일반 주사 맞는 것과 동일하다. 이게 일반 주사 맞는 것처럼 써놨지만 바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 돼요. 이거보다 지금 더 두꺼워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되게 두껍고, 이거 넣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 되게 두꺼워요. 일반 주사 맞는 거랑 절차는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고정 잘해야 되고, 맞는 부위도 보통은 이 목덜미 같은데 살이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막 치와와, 말티즈, 빼빼 마르네 이런 게 그리고 살도 잘 안 늘어나는 애들 할래 보면은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걱정돼요. 그리고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바늘이 크다 보니까 혈관을 건드려 가지고.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피부 및 공간, 피하에 삽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어도 혈관이나 근육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주사 놓는 부위는 몸에 이제 피하예요. 피하라는 부위는 몸의 왼 위에 피부가 있고 털이 있죠. 밑에는 근육이 있죠. 요 사이에 말랑말랑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피하예요. 수의사가 이 피하 주사를 하나 못 놓고 근육에 놔버렸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큰일 나죠. 반드시 피하에 넣어야 되고, 마이크로칩 겉면에 특수 코팅 물질이 있어서 피부 및 공간에 주사가 되면 주변 조직에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유착 반응이라는 거는 살이나 이런 데랑 쫙 붙는다는 거예요. 유착 반응이 일어나서 사실상 이동하는 일이 드물고,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 마이크로칩이 실제로 나옵니다. 또 조그맣고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거는 칩이 박힌 거예요. 마이크로칩 29 주의할 점. 시술한 부위는 바늘이 크니까 아프겠죠. 그리고 바늘이 큰 상태에서 쑥 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상처가 나 있는 상태니까 감염이 있지 않도록 하고, 일주일간 목욕 피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오바고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목욕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 내장형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예, 목욕은 당일날은 안 하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외장형은 펜던트 안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등록하고 마이크로칩을 찍으면 보호자 정보가 나와서 찾아주는 방식이다. 이거는 밖에 목걸이처럼 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펜던트 속에 칩을 내장시키는 거고 몸 안에 내장시키는 건 아니고, 단점은 만약에 이제 펜던트가 끊어졌다, 잃어버리면은 기등록비에 반액을 내고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마이크로칩 목걸이를 장착하지 않고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잃어버리면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내장형은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몸에 박히는 건데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외장형은 분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동물병원에 이제 오셔서 아프겠는데 하고 외장형 했다가 내장형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맨날 차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내장형으로 바꿔서 등록하고자 하실 때는 등록비가 추가 발생하는데, 보통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내장형으로 바꾼 사람은 없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장형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꽤 있었어요. 그러면 외장도 하고 내장도 하고, 이분들은 진짜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외장형으로 했다가 외장형으로 했다가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하고 내장형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내장형을 해놓고 나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돼서 외장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외장형, 내장형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내장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내장형도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칩이 있어요. 탁 넣고 뒤에를 이제 살짝 누르면은 칩이 딸깍하고 들어갑니다. 본인이 이걸 누르기 전에는 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된 위치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딱 눌러주면 딸깍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 거죠. 주사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늘 두껍죠. 넣고 딸깍. 칩이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넣으려고 하면은 크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크기가 조금 있는 거고, 아주 드물게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넣었다가 탈깍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빠진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저 말고 이제 다른 수의사분이 넣었다가. 아주 드물게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게 내장칩이고, 내장칩을 할 때는 내장칩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요걸 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아마 쓰게 될 거예요. 몸을 왔다 갔다 하면 삑 하면서 번호가 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번호를 통해서 이 번호를 딱 넣으면은 이 개가 누구 개인지 정보가 쫙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일단은 이 식별장치 이런 거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보통 어디다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이나 목덜미 쪽에다가 접종을 해요. 이 내장칩을 넣어요. 왜냐하면 거기 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 부위부터 해서 스캔하듯이 몸을 쫙 훑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장칩은 이렇게 펜던트형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동물병원에 오면은 이제 동물 등록하고 싶어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거는 내장형 하실래요? 외장형 하실래요? 물어보고,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하나를 선택했으면 보호자한테 이 서류를 줍니다. 이게 동물등록 신청서예요. 자, 동물등록을 처음 할 때는 신청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등록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랬죠. 주소가 바뀐다든지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 변경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보시면은 신상을 다 쓰게 돼요. 그쵸? 주소부터 해서 신상 다 쓰고, 여기 나중에 본인이 서명하고 뒤에도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주면서 요거 기입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은 보호자가 기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입한 정보를 갖다가 자, 이제 내장형 외장형 선택했고 정보 기입했고 수의사한테 데리고 갔어요. 수의사한테 데리고 갔더니 수의사가 내장형 칩을 쫙 접종을 삽입을 해줬어요. 삽입을 해주고 나서 이제 돈 내고 내장형 33,000원 내고 손님이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방금 한 걸 갖다가 정보를 쫙 넣어야 돼요. 동물 등록 신청서, 변경 신청서, 정보를 이제 쫙 넣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고 go.kr이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이 모든 정보가 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PMS라고도 부르는데 이 APMS에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등록한 내용 같은 거 신청하게 되고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사이트인데 자 사이트 들어가니까 뭐 동물 등록, 농장 등록 뭐 다양한 정보가 있고 자 동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동물 보건사니까 공무원 대행기관 로그인 바로 가기로 갑니다. 딱 들어가면은 로그인 클릭하면은 대행기관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이디랑 우리는 동물 대행기가 등록 대행기관이 아니니까 아이디랑 비번이 이제 없고 제가 일하던 동물병원에는 대행기관이었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번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부라든지 공무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대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동물 등록 APMS라고 그랬죠. 아까 APMS로 연결이 APMS 이제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등록을 하게 되고 요 사진은 이제 필요한 정보 이제 입력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입력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테크니션 선생님이 로그인을 했을 때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은 거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 할 수는 없고 병원에서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살짝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확대가 됐네요. APMS 동물등록 시스템이 맞죠? 그러면은 아까 그 정보를 넣는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넣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정보도 넣어요. 얘는 뭐 포메라니안 중성화가 되지 않은 6개월령의 뭐 남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장형인지 외장형인지 인식표는 이제 안 쓴다 그랬죠? 인식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동물 이름 넣고 보호자 이름 넣고 품종 넣고 암컷 수컷 중성화 여부 넣고 특이사항은 뭐 이렇게 쓸 게 없겠죠 보통. 사진 파일은 사진을 찍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뭐 사진이랑 만약에 일치하면 찾기가 또 쉬우니까. 그래서 뭐 담당 의사 누가 했고 시술 언제 했고 수수료 얼마 해갖고 법정 동물등록 수수료는 아까 10,000원 3,000원이라 그랬죠. 그죠? 나머지 금액은 동물병원이 받는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칩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수수료가 만약에 내장형이 33,000원이다. 그러면은 수수료는 아까 얼마였죠? 많이도 왔네. 어디였었죠? 네, 내장 10,000원, 외장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걸 등록하는 뭐 수수료보다는 이 주사기, 이 칩 넣는 가격, 주사기 자체의 가격이 있고 동물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시술해주는 금액도 받겠죠. 시술해주는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가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병원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내장형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 33,000원, 외장형이 2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고 보호자 정보, 애완견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넣게 되죠. 요거 가격이 뭐 이렇게 33만원도 아니고 요거 하나 안 했다가 벌금 물면은 더 골치 아프고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동물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 보건사가 돼갖고 병원에 있으면은 진짜 별의별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동물 등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질문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꼭 해야 돼요가 제일 많아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당위성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동물 유실 시 그 다음에 유기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안 하면 벌금 냅니다. 겁을 팍팍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비를 이제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지자체가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이거는 그 이제 뭐 시술은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항이 별로 없어요. 경험상 보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있었던 지역만 그랬던 것 같고, 지역마다 그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기 하면 되고, 카드 결제하실 때 저희 병원은 동물 등록 대행해주는 기관이로서 등록비는 저희가 국가에 납부를 대행해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만약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면 구청에 가셔서 결제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현금 카드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 50% 감면 대상, 뭐 전액 감면 대상, 그래서 뭐 장애인이든지 아니면은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그래서 유기견 등록할 때는 그 지자체에서 제가 있던 데는 혜택을 조금씩 줬어요. 그 전라남도 있는 데서 혜택을 조금씩 줬고, 그 다음에 뭐 50% 감면 대상, 뭐 가령 3마리 이상 소유하면 3마리째부터 감면. 중성화 수술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번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점이 있고 이런 것도 장려하는 편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또 감면해주고, 분실돼서 하는 경우 또 감면해주고, 지금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가 이미 장착된 동물을 뭐가 이미 장착이 됐는데 또 해주면은 감면해주고.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돈 다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등록하는 이제 총 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서 작성하고, 체내 삽입형의 경우는 시술을 하고, 외장형은 목걸이 칩 주고 돈 받고, 여기 동물병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인 아이디랑 기본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보호자, 그 다음 동물 정보 넣고, 그 다음에 뭐 거점동물병원이 이제 있는데, 제가 있던 데는 거점동물병원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그 동네가 작다 보니까 바로 시청에다 내는 구조였는데, 구청이 어쨌든 조금 큰 동네 같은 경우는 거점동물병원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아니면 구청 등에 직접 와서 서류와 등록비 등 금액에 맞춰서 제출하고, 2주 후에 동물 등록증을 갖다가 받아오는데, 등록증 발급된 강아지를 전화로 통보해서 등록증 나왔습니다 하고 주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